그리고 켄도 모모를 응원하러 그곳에 옵니다. 갑자기 실키가 강철빔을 부수기 시작하며 탈출하려 하고 모모는 자신의 힘으로 그녀의 다리를 붙잡습니다. 모모는 켄에게 전력으로 가서 정신을 날려버리라고 말하지만 그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는 전력을 다해 힘을 쓸 때마다 생사를 건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말하며 지금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모모는 그저 온 힘을 다해 실키를 차라고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말다툼을 하고 있어 실키가 머리카락을 찢고 공격해. 모모는 실키의 공격에서 그를 구하기 위해 켄을 차요. 그리고 서둘러서 그녀를 처리하라고 말해요. 실키는 정신력으로 뚫고 나가서 즉시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며 모모를 공격해요. 하지만 켄도 동시에 힘을 활성화시키고 전력을 다해 머리로 실키를 들이받으며 돌진해요. 그는 그녀를 벽을 통해 밀어내어 다음 건물로 날려보내며 기절시켜요. 모모는 감탄하지만 켄은 이미 기운이 다했고 터보 할머니는 그가 단 한 번이라도 그녀의 힘을 쓸 수 있길 바라며 그를 채찍질한다. 모모는 영혼을 발휘하기 위해 할머니를 부를까 묻지만 터보 할머니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한다. 왜냐하면 실키가 방금 그녀의 공격 중 하나를 먹어버려서 당분간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어서 에라가 황금공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그걸 찾으러 간다. 모모는 그 소녀가 실키와 어떤 관계인지 궁금해한다. 터보 할머니는 곧 켄의 황금공을 찾고 그가 기뻐하는 동안 에라가 죽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한다. 켄과 모모는 당황해서 에라를 확인하러 간다. 그런데 정말로 에라에게 맥박이 없다. 터보 할머니는 그녀가 귀신에게 먹혔기 때문에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에라가 강하지 않아서 쉽게 죽었다고 한다. 모모는 할머니에게 입 다물고 구급차를 부르라고 하면서 에라의 심장을 자신의 힘으로 눌러 심장박동을 다시 뛰게 하려 하고 켄에게 산소를 주라고 한다. 효과가 없자 실키가 깨어난다. 켄은 그녀와 싸우려 하지만 귀신은 말한다. 그녀는 에라를 다시 살리기 위해 그들을 돕고 싶어 한다. 그녀는 모모에게 자신의 아우라를 가져다가 에라에게 주라고 부탁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에라를 다시 살릴 생명력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모는 그녀를 믿지 않고 반드시 다시 그들을 먹으려 할 거라고 말한다. 그리고 해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키는 다시는 아무도 먹지 못하도록 입을 찢어버린다. 모모는 어안이 벙벙하다. 하지만 그때 터보 할머니가 그녀에게 말한다. 사용하면 실키의 오라만이 에라를 살릴 수 있어요. 모모는 아직 영혼을 믿지 않아서 켄에게 말했어요. 변신해서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대응하라고. 그 후 그녀는 에라와 실키의 오라를 잡으며 그들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했어요. 그녀의 오라가 빼앗기면서 실키는 자신이 살아있던 때를 떠올렸어요. 그녀는 딸을 위해 여러 직업을 전전하는 싱글맘이었어요. 심지어 돈을 벌기 위해 매춘도 했었어요. 그녀의 딸은 그녀 삶의 유일한 기쁨이었고 둘은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의 생일밤에 두 척의 선박이 집에 침입했다. 그들은 실키를 때리고 딸을 데리고 갔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딸을 찾으려 했지만 길에서 쓰러져 그 자리에서 죽었다. 영혼이 된 후 실키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이라가 우연히 만졌다. 그녀가 막 죽은 엄마라고 생각하며 그 소녀는 실키가 유령인 줄 몰랐지만 그녀를 보고 실키는 잃어버린 딸을 떠올렸다. 그녀는 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 자신이 에라의 어머니라고 믿었고 이번에는 그녀를 지키겠다고 맹세하며 괴물이 되었다. 갑자기 회상이 끝나고 모모가 에라의 몸에 아우라를 옮기는 것을 마친다. 모모는 무릎을 꿇고 켄은 실키가 뭔가 한 줄 알고 싸울 준비를 한다. 모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만두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실키의 기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에라가 갑자기 깨어난다. 실키는 괴물이 된 자신을 엘에게 사과한다. 그녀가 단지 그녀를 보호하려 했을 뿐인데 해치려 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분해되기 시작하고 터보 할머니는 모모에게 말해요. 실키가 자신의 모든 아우라를 에라에게 주었기 때문에 죽을 거라고. 아직 미련이 남아있어서 저승으로 갈 수 없고 그녀의 존재 전체가 지워지고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모모는 당황하며 그녀를 도울 방법이 없는지 묻고 터보 할머니는 그들이 아무리 해도 영혼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고 말해요. 실키는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애쉬를 바라보며 생각해요. 그녀가 딸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녀는 안전하고 행복했을 텐데 그녀는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러다 갑자기 이라가 그녀에게 달려온다. 그녀는 실키를 안으며 다시 엄마라고 부르고 모든 것에 감사한다. 영혼은 마침내 딸의 얼굴을 기억하고 그것이 그녀에게 저승으로 넘어갈 평화를 준다. 에라와 실키는 영혼이 결국 재가 되어 흩어지는 것을 보며 울고 이에라는 기도한다. 그녀가 평화롭게 저승에 가기를 바라며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나중에 모두가 모모의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켄은 한쪽 눈으로 모모를 보고 다른 한쪽 눈으로는 에라를 보며 누구를 더 예쁘게 느끼는지 어디에서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고민한다. 갑자기 모모가 에라에게 자기를 싫어하냐고 묻는다. 머리 위에 욕조를 떨어뜨렸다고 해서 그녀는 별일 아니라고 말하며 그것 때문에 적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한다. 그래서 사과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에라가 켄을 놀린 것에 대해 사과한다면 말이다. 에라는 계속 국수를 후루룩 들이키며 모모에게 말한다. 그녀는 확신한다고. 자신이 귀신이라고. 그래서 그녀를 적으로 여기는 진짜 이유라고. 모모는 더 격하게 국수를 후루룩 먹으며 말한다. 에라는 그녀가 멍청하고 바보 같으며 모든 것을 잘못 이해했다고 생각한다. 에라는 즉시 켄을 가리키며 그녀가 악마가 아니라면 켄이 실키와 싸울 때 왜 악마처럼 보였는지 묻는다. 게다가 에라는 세이코 같은 아름답고 젊은 여성이 모모의 할머니일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세이코는 이 말을 듣고 즉시 굴복하며 에라의 편을 들어 모모가 정말 악마라고 말한다. 이로 인해 에라의 망상이 더욱 심해지고 그녀는 모두가 여기 악마가 있고 모모는 지구를 파괴하려는 그들의 리더야. 모모는 그녀의 헛소리에 질려서 국수로 입을 막고 말하는 척 래퍼처럼 말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이해 못해. 에라는 똑같이 하고 둘은 테이블을 돌면서 욕설을 퍼붓기 시작해. 구구가가 듀오링고로 서로를 비난하는 동안 켄은 국수에 집중해 에라가 배부르게 먹고 나서 그녀는 집을 떠나기로 결심해. 모모에게 다음번에는 반드시 이길 거라고 경고하며 세이코가 그녀를 격려하고 모모는 답답해하며 갑자기 에라가 돌아와 켄에게 왜 악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그녀를 구했는지 묻는다. 켄은 누군가를 구하는데 이유가 필요 없다고 답하고 에라는 감동한다. 그녀는 켄 안에 아직 인간의 마음이 있다고 말하며 언젠가 모모의 지배에서 그를 구하겠다고 맹세한다. 그 말과 함께 달아나고 모두는 그녀의 델루르 수준의 어리둥절해 한다. 그 직후 켄은 터보 할머니가 가족 보석을 원래대 자리로 다시 꽂으려마 하면서 공영에 처한다. 이것은 본격적인 야구 경기로 변한다. 세이코가 배트를 들고 터보 할머니에 던지는 공을 치려고 한다. 다행히 켄에게는 그녀가 놓쳐서 금색 공이 제자리에 맞고 그의 몸에 다시 붙는다. 켄은 고통에 비명을 지르는데 이것은 그의 다리 사이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증거이며 그는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당황한다. 다음날 학교에서 모모는 두 번째 공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점심시간에 더 이야기하자고 제안하지만 켄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방과 후에 인터넷 카페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그는 또 다른 핑계로 그녀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나중에 모모가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러 갈 때 그들은 그녀에게 왜 켄과 함께 있지 않냐고 물어요. 그녀는 그가 자신과 거리를 두려고 했다고 말하고 그녀는 그가 뭔가 수상한 것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를 찔러서 켄이 그녀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냐고 묻고 모모는 이번에는 그들이 사귀지 않는다고 말도 하지 않아요. 그녀는 갑자기 아라가 켄에게 관심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떠오르고 호기심을 참을 수 없게 된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술을 사러 간다고 말하지만 가는 길에 계속 생각한다. 그가 바쁘다고 말했을 때 켄에게 다가가는 게 옳은 일일까 하고 갑자기 그녀는 그가 아라 위에 위험한 자세로 누워있는 것을 보고 주스를 떨어뜨리며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너진다. 몇 분 전 켄은 혼자 운동하며 더 강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앞으로 맞이할 도전을 위해서 그는 모모에게 계속 의존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갑자기 아라가 그에게 다가와 자신은 인간이고 그가 악마라서 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이 켄에 대한 그녀가 갑자기 느낀 감정을 무너뜨리지는 못했고 그녀는 그에게 고백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키스하려고 했지만 켄은 당황해서 그녀의 얼굴을 때리며 밀쳐냈다. 그는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물었고 그녀는 사랑을 고백할 때는 키스해야 한다고 책에서 읽었다고 말했다. 켄은 깜짝 놀라서 그런 책이 어디 있냐고 물었고 아라는 그게 아버지의 옥수수 수집 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 켄은 그녀에게 참고 자료를 바꾸라고 말한 뒤 도망치려 했지만 아라는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그와 씨름을 하면서 키스하려 했고 자신이 처음으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으니 무조건 키스할 거라고 말했다. 그들이 계속 몸싸움을 벌이던 중 아라가 켄의 발을 걸어 둘 다 바닥에 넘어졌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입을 삐쭉 내밀어 켄이 그녀에게 키스했고 그때 모모가 그들을 발견했어. 모모가 주스 상자를 떨어뜨리자 켄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고 그는 그녀가 오해할 거라는 걸 깨닫고 당황해. 그는 진실을 말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지금껏 본 최악의 쓰레기라고 부르며 교실로 돌아가 버려.
켄은 오해를 풀려고 그녀를 따라가지만 모모는 아무 말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 그녀는 그가 거짓말했다고 분노하고 켄은 할 수가 없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수업에 돌아온 모모는 배신당한 기분이 떠나지 않아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녀는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모모는 힘을 잃고 미친 듯이 화를 내기 시작하며 친구들은 정말 걱정하고 있어요. 반면 켄은 수업 도중에도 계속 운동을 하며 모모에게 거짓말한 것이 모두 자신의 잘못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알리지 않고 더 강해지고 싶어 했어요. 그는 멋져 보이려고 했지만 결국 그에게 크게 역효과가 났다. 갑자기 그는 발 아래 바닥이 물에 잠겼고 교실이 완전히 비어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던 중 갑자기 아라의 도움 요청 소리를 듣는다. 그는 그녀를 보러 밖으로 달려가고 학교가 완전한 어둠에 둘러싸였고 물이 계속 차오르고 있어서 그녀가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모모가 이 일을 벌였다고 생각하고 그 때문에 켄은 모모가 걱정된다. 그는 그녀를 확인하려고 그녀의 교실로 가지만 그녀는 거기에 없다. 한편 모모도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학교는 완전히 봉쇄된 것 같고 주변에 아무도 없다. 그녀는 켄을 걱정하기 시작하지만 그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화가 난다. 갑자기 무언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고 그것이 네스호 괴물의 친척임을 알게 된다. 그녀는 벽 뒤에 숨으며 그 괴물이 무엇인지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하지 않노. 몰래 엿보려 할 때 그녀의 발이 물결을 일으킨다. 괴물에게 닿아 그녀의 위치를 알리는 물. 모모는 숨기 위해 웅크리고 다가오는 괴물에 물결이 점점 강해지자 두려움에 휩싸인다. 괴물은 많은 양의 물을 토해내고 이어서 파괴적인 레이저, 광선을 복도 전체에 쏘아 건물을 완전히 파괴한다. 하지만 아무도 죽지 않은 것을 보고 괴물은 자리를 뜨기로 한다. 모모는 그 공격에서 어떻게든 안전했고 이제 켄에 대해 더 걱정하게 된다. 한편 켄과 아라는 괴물의 공격 소리를 듣고 켄은 깨닫는다. 이 사건이 모모네 집에서 외계인에게 습격당했을 때와 비슷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아렉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아라는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한다. 켄이 외계인이 존재하며 그들이 인간의 생식기관에 정말 관심이 있다고 확신시키자 갑자기 괴물이 그들 앞에 나타난다. 이 변이 된 히트맨이 경고도 없이 아라를 공격하지만 켄은 초인적인 모습으로 변신해 그녀를 위험에서 구해낸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보호하면서 싸울 수 없으니 도망가라고 말하지만 갑자기 강력한 압력을 느끼며 변신이 풀리고 땅에 내동댕이 쳐진다. 갑자기 과거에 모모를 납치했던 3명의 이상한 외계인들이 켄 주위에 나타난다. 그들은 켄에게 바나나를 원한다고 말하고 아라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다. 켄은 그녀에게 지금 가장 위험한 상황이니 도망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외계인들은 지금 그녀에게 관심이 없다. 그들은 힘 공격으로 그녀를 날려버리며 어떻게 그녀가 높은 영적 힘을 가진 사람만 남을 수 있는 학교의 장벽 안으로 들어왔는지 궁금해한다. 그들은 켄에게 바나나가 특별하기 때문에 원한다고 말한다. 그는 과학을 초월한 능력을 보여주었고 그들은 그들을 연구해서 자신들에게 이식하려고 해요. 켄은 지금 완전히 무력함을 느끼고 그들에게 말하려고 해요. 이것이 저주의 힘이며 자신은 사실 약하다고. 하지만 외계인들은 연구를 통해 모든 것을 알아낼 거라고 말해요. 그들은 그를 들어 올려 옷을 찢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의 바나나를 잘라내 연구하려고요. 그때 갑자기 분홍머리에 묶여있고 빠르게 회전하는 물체가 그들을 때려요. 모두 혼란스러워하다가 갑자기 회전하는 사람이 멈추고 그 사람이 아라인 것으로 밝혀져요. 아크로바틱 실키의 힘을 얻은 그녀는 그것을 이용해 켄을 지키려고 한다. 외계인들이 날아가면서 켄은 땅에 쓰러진다. 아라는 그를 향해 돌아서지만 곧 그의 바나나를 받기 때문에 얼굴을 급히 가린다. 갑자기 실키가 그녀의 성격을 장악하고 외계인들은 그녀에게도 높은 영적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박쥐버섯을 보내고 켄은 몸을 가릴 무언가를 찾기 위해 교실로 달려간다. 아라는 뒤에 남아 싸우며 버섯이 그녀에게 주먹을 날리지만 그는 그를 뛰어넘어 대신 외계인 쪽으로 돌진한다. 그는 그녀에게 4연속 파동을 쏘아 그녀를 쓰러뜨린다. 아라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지만 복서가 다시 싸움에 합류한다. 그는 계속 아렉의 잽을 날리고 아라는 잠시 피하다가 그를 밀어낸다. 그녀는 강력한 발차기로 그를 때리고 그가 막아내지만 다음 발차기가 그의 턱을 맞춰 그를 지붕으로 날려버린다. 복서가 거기에 갇히자 아라는 외계인을 공격하러 달려가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그녀를 벽에 내리친다. 갑자기 다른 2 외계인도 일어나서 변장을 벗고 얼룩말 같은 생물로 변신합니다. 그들은 아렉에 그녀가 꽤 빠르지만 힘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흥미로운 표본이며 그들은 연구 목적으로 그녀의 바나나를 가져갈 것이라고 합니다. 아라는 절대 그들에게 지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러자 버섯의 주먹이 그녀를 벽 너머로 내리꽂습니다. 외계인들이 더 이상 그녀를 해치지 못하게 하자 켄이 그들에게 소리칩니다. 그리고 잔해 속에서 간신히 빠져나오며 필사적으로 자신의 남성 부위를 숨기고 있다. 그는 아라 곁으로 기어가며 외계인들에게 떠나라고 말한다. 그 후 유령 모드로 변신한다. 하지만 그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외계인들은 원격 조종 능력을 사용해 둘을 땅에 내리꽂는다. 그들은 켄과 아라가 이 구역에서는 일어설 수도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은 힘을 쓸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또 다른 단점도 있는데 바로 그들의 힘으로는 외계인도 그 구역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버섯 복서에게 켄을 때릴 것을 시켰어요. 그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려서 데려가려고요. 아라는 버섯에게 멈추라고 말했어요. 켄이 공격으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갑자기 켄이 자신의 힘을 사용해 버섯을 막았어요. 그리고 그를 벽에 내리꽂았어요. 외계인들은 켄이 그들의 구역을 뚫고 나올 수 있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곧 그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모는 친구를 돕기 위해 거기에 있었고 외계인의 힘을 약화시킨 사람도 그녀였다. 그래서 켄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다. 켄은 그녀를 만나서 정말 기쁘다고 말하지만 모모는 아직도 이전의 오해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녀의 도움 덕분에 켄과 아라는 다시 일어나 싸우지만 돌진하는 중에 모모가 켄의 엉덩이를 보고 즉시 자신의 힘을 통제하지 못한다. 외계인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모두를 땅에 눕히고 그 후 버섯을 깨워서 그가 일을 하게 한다. 그는 에너지를 잃었다고 말하고 그래서 외계인은 기계 바나나를 사용해 그에게 단백질을 주기로 한다. 버섯은 공격을 받아 도움을 청하지만 그때 외계인은 자신의 유전 정보를 그 안에 옮겨주어 진화를 일으킨다. 버섯은 얼룩말 무늬 사마귀로 진화하고 켄과 알에게 초고속 잽을 날린다.